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TV조선 정수양 기자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취재를 감행하려고 했었던 이 일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너무 잔인하다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안에 침묵하고 있는 패미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불만이에요. 먼저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 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 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 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 포착이라고 올렸지요.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요?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 정신의 표출인가요?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어느 언론, 어느 기자가 정권을 두려워하나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안착한 반면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또 올린 글입니다.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 침입,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기사를 포스팅을 했는데요. 자, 이런 기사를 왜 포스팅을 했을까요? 자, 혼자 살고 있는 조민양의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취재를 하려는 TV조선의 정수양 기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런 무지막지한 잔인한 취재 행태에도 분노합니다만 이런 사안에서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는 여성단체들, 패미들 진짜 화가 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른다.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는 힘없는 여성의 이 무서움, 괴로움, 여기에는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하석태 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련은 왜 장기간 침묵할까?
더 폭로할 증거는 1도 없지. 무고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받아야 하지. 서울시청 비서진들이 고소인이 평소 박 시장님을 존경했고 오히려 비서실 근무 연장을 원했던 증거들을 제출하고 대진신문 받겠다고 했지. 오히려 고소인 당사자가 건강상 이유로 현재 거부하고 있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강령 위반으로 조사받고 변호사 자격 박탈될 가능성도 있지. 대한송유관 이사 땡땡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여가부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했던 사실과 화해치유재단 이사로서 반인권적 처신이 드러났지. 지원했던 60여 개 여성단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있는 두세 개 단체들도 증거 없다고 따지고 있고 발 뺄라고 하지. 자신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유튜버 동영상 수십 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고소인 여비서도 김재련 말대로 했더니 자신이 존경했고 흠모했던 분만 돌아가시게 만들고 변호사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양이 고소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적 갈등과 분노 폭발 일보 직전이고 자칫 언제라도 오히려 김재련을 고소할 수도 있지. 박 시장님을 지지하고 애도하는 상대방들은 세력 엄청 다시 모아 22일 박원순의 고뇌의 길에 집결할 듯 하지. 오늘 존경하는 박 시장님 돌아가시고 수면제로 주무신다는 지인 중 한 분이 새벽에 전화를 하셔서 왜 김재련은 박 시장님 장례 발인 날도 기자회견하면서 고인 모독도 서슴지 않더니 3차 회견도 없이 장기간 침묵하고 있죠? 라고 물으시길래 위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때 함께 했었던 여성단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강압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했었던 기자들. 이런 사실에는 왜 여성단체들, 페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들을 위한다는 여성은 선택적인 건가요? 장자연 사건에는 왜 아무런 분노를 하지 않는 걸까요? 대한민국 페미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욕먹어야 할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기자들 하나하나 따박따박 형사, 민사, 고소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악랄한 짓을 했었던 그런 기사나 글들을 캡처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조국을 잡아서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했었던 이 검찰은 조국에 대한 어떤 혐의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의 단초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페미의 횡포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조민양에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취재를 하러 온 저 기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는 여성단체와 페미들을 보고 있으면 참 가증스럽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분노가 치밉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그동안 받았었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가파른 급물살을 타고 있다 느껴집니다. 조민양을 저렇게 강압적으로 취재하러 온 저 TV조선의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여성단체나 페미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네요.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는 조용합니다. 만약에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했었던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려 한 것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 검찰, 그리고 이 페미들, 대한민국에서 정화되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